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7일입니다. 자, 주말이 또 왔는데요. 미국 장세가 아직은 진정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일단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상승 출발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7%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요.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이면 다 내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전일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부터 아직 여유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한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시장의 재료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울거먹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많이 오른 주식들을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 내리는 모습도 계속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메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외한 그런 모습들, 즉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료 별거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면요. FOMC 의사록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또 나불나불 연설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제임스 유명하죠. 이 제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예요. 근데 시장의 어떤 예측치를 보게 되면은요. 6월 달에 금리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95%, 그 다음에 5월 달이 8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은 50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금리를 일찍 인상하면 어때? 뭔 상관인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문제라면서 금리 인상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다지 시장이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팔아먹기에 딱 좋은 이야기죠. 금리 인상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 악재처럼 보이지만 여기 딱 전곡을 딱 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시장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주가에 바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악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시장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일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초기 국면 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지 못한 투자자들이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 때문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또 주식시장을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제가 지난번 해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금리 인상 이야기는 이제 좀 식상하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째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지표 한번 보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 약간,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20만 건이었는데 7천 건 정도 늘어났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이것도 36,000 건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 뭐 날씨가 추우니까요, 뭐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실업수당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휴일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어떤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 평균치 그것보다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가 21만 5천 건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거의 다 회복해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리고 경제 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국채금리 뭐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간다, 뭐 기술주가 안 좋을 것이다 등등등 얘기지만, 얘네들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꼭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한참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계속 빵빵 치고 올라갔었던 거,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얘기죠. 갑자기 빨라졌다 그 얘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조정을 위한 핑계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끄집어 내릴 것이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붕괴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나 또는 이런 경제 지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한 포인트다.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도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서 약간 거품이 끼었다라고 판단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연결해서 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카카오의 주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10만원도 안 돼서 10만원도 위태위태하다. 자, 지금 한 달 사이에 시총이 10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카카오뿐만 아니죠. 카카오 관련주들 지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뭐 일단은 카카오 전체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12만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9만 200원에서 7만 4천원, 카카오뱅크는 6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카카오페이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은데요. 2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진들이 먹튀 논란에 휘달리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다 팔아치웠다. 사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투자자의 이야기고,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팔아먹었다, 나 이거 수익 많이 나서 팔았어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거나 뭐 등등의 어떤 이야기로 시장을 계속해서 기업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냥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팔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경영진이나 투자자는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새로 이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자, 지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들은 일단 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사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리 인상 발표가 기술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술주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IT, 기술, 뭐 이제 성장주 이렇게 보시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비용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카카오랑 뭔 상관? 네, 미국이 금리를 지금 올린 것도 아니고 빨리 올린다는 건데, 그거 아직 금리 인상 시행도 안 했고요. 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부담입니까?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 거 지금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뭐 한참 전에 건데 지금 와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걸 그걸 다 끼워 맞춘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기술주로 갖다 끼워 붙이는 것은 이것은 네,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부와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네이버, 카카오 묶어가지고 정부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 그럼 어느 정도의 이제 신뢰도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매수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투를 어느 정도 잡아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 끌고 내려오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런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도 많이 봤었고요.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사인은 분명히 들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 규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전망적인 대부분의 지배적인 내용들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갈 만한 혜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고 그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에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하셔서 피해가는 그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만 피해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문제시 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가상자산의 결제가 이제 편의점, 여행, 레저 등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근데 이거 지금 되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뭐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고요. 가상자산의 결제 초기에는 이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영화, 뭐 이제는 골프, 서점 뭐 등등등 웬만하게 이제 모바일 결제되는 곳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것은 뭐냐면 이제 뭐 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 예전에 삼성페이, 뭐 무슨 페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 핀테크? 네, 핀테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투 쇼핑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성투페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성투페이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성투페이로 연결해가지고 성투페이를 결제하시면 뭐 정립을 더 해드릴게요. 요즘에 뭐 배달앱도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배민페이, 뭐 그다음에 G마켓은 뭐 스마일페이, 뭐 쿠팡은 로켓페이군요. 로켓페이 뭐 이런 페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드사랑 연결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자금을 입금시키면 이제 자기들만의 이런 그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뭐 그런 쪽인데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이제 결제 간편성에 있는 거죠. 결제 간편성에 있고 요즘엔 이제 이 신용카드도 안 만들잖아요.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도 이제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옛날에는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녀요 이거였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카드조차도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뒤져도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골목에서 삥 뜨는 애들이 이제는 전직을 하고 있는 상태가 거기까지는 아닐까요? 네, 전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잠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밀크라는 애도 있대요. 밀크페이 뭐 이런 거. 제휴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요. 실생활로 이제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뭐가 돼요? 결제 수단, 결제 상황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죠. 소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하나만 가지고 소액 결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1,000원도 그냥 카드 결제해요 하다가 이제는 카드 결제 말고 핸드폰 들이밀고 페이로 결제해요. 적립금 얼마씩 적립돼요. 등등등의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련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제휴처를 확대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핀테크,
빅데이터, 이게 통신의 어떤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 또 여기서 연결되는 것들은 보안 관련한 부분들,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겠죠. 암호화된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벗어나 있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이용하는 거, 그냥 얘네들도 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인은 네, 뭔가 뭐 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하고 같이 네, 1대1로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로 전환을 시켜서 저렴하게, 즉 사이버머니 같은 개념이죠.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개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 즉 자기네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자기네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쪽과 연결된 제휴처에서 그것을 결제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한쪽에 가두는, 그러니까 내 걸로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핀테크와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거 있죠?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페이코, SSG 페이, 넥슨, 멜로, 교보문고, 롯데 홈쇼핑, 뭐 올리브영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가상적인 어떤 부분, 즉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미래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 결제, 모바일 결제 이런 쪽으로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